암울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알려고 나가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힘을 파워 조용한 주행 세상 힘이 들은 그 순간 조신한 지겹게 위로 나가는 발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핫한 테슬라 소식들로 가득 찬 영상을 준비했어요. 특히 오늘은 정말 기다리던 FSD 업데이트부터 신비로운 신차 목격까지 꿀잼 소식들만 골라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래야 매주 새로운 테슬라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답니다. 테슬라 FSD의 가장 짜증나는 기능 드디어 개선. 여러분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사용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특히 최근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그 짜증나는 운전자 눈 감시 시스템이 드디어 개선됐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짜증났었어요. 에어컨 온도 한번 조절하려고 잠깐만 화면 봐도 바로 경고음이 울리고 내비게이션에 경유지 추가하려고 잠깐만 보는데도 도로를 보세요. 경고가 뜨고 정말 과민 반응이었거든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많은 운전자들이 실제로 FSD를 사용 중일 때 HVAC 설정이나 오토파일럿 속도를 조절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해요. 잠깐만 시선을 화면으로 옮겨도 바로 경고가 울렸거든요. 심지어 많은 사용자들은 FSD 사용 중에 이런 설정을 조정하는 게 직접 운전할 때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FSD가 차선과 앞차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불만이 너무 많아지자 결국 일론 머스크도 이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한 X 사용자가 내비게이션에 경유지 하나 추가하려고 디스플레이를 잠깐 봤을 뿐인데 바로 경고를 받았다며 이게 FSD에서 가장 싫은 부분이라고 말하자 머스크는 간단하게 당신 말이 맞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 FSD B13.2 구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을 개선했다는 소식입니다. 새 버전에서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덜 민감하게 작동한다고 해요. 도로에서 시선을 잠시 돌리더라도 바로 경고를 주는 대신 약간의 여유 시간을 제공한다는 거죠.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운전자 모니터링 자체는 여전히 중요한 안전 기능이에요. FSD의 능력을 과신해서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라도 테슬라가 나쁜 평판을 얻게 되니까요. 하지만 저도 직접 경험해봤는데요. 이전 버전은 정말 과도했어요. 오토파일럿 속도를 살짝 조정하려고 했을 뿐인데 바로 경고가 울렸거든요. 이번 업데이트로 FSD가 더 편안하고 더 정확하고 덜 잔소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FSD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미스테리 테슬라 차량 기가 텍사스에서 시험 주행 포착. 자, 다음 소식은 정말 흥미로운 건데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미스테리한 테슬라 차량들이 시험 주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이에요. 테슬라가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과연 이 베일에 쌓인 차량들의 정체는 뭘까요? 이 비밀스러운 테슬라 차량들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가 텍사스 공장을 드론으로 관찰해온 조 테그트마이어라는 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어요. 그는 새로운 테슬라 모델 Y가 공장 내 1.4마일 약 2.25km 구간을 FSD 언슈퍼바이즈드 완전 자율주행로 이동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연히 이 미스테리한 차량들을 발견했답니다. 특히 이 구간은 보행자, 자동차, 트럭, 버스, 건설 장비 등이 있는 복잡한 환경이었다고 해요. 정말 제대로 된 테스트 환경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 드론 조종자는 기가 텍사스 내 스테이징 구역 근처에서 테스트 중인 두 대의 부분적으로 위장막을 씌운 차량을 포착했어요. 이 두 차량은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에스코트를 받고 있었는데 기본 형태는 새로운 모델 Y와 비슷했지만 앞뒤가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전기차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는 이 차량들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새로운 모델 Y 퍼포먼스 테스트 유닛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 Y는 현재 롱레인지 RWD와 롱레인지 AWD 버전만 출시됐고 최상위 버전인 퍼포먼스 모델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거든요. 또 다른 추측으로는 이 차량들이 테슬라의 새로운 저가형 전기차 테스트 유닛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의 저가형 차량은 모델 Y와 같은 차량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실제로 테슬라의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라스 모라비는 이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앞으로 몇 달 안에 출시될 모델들은 우리의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질 것이며 현재 만들고 있는 차량과 형태와 모양이 비슷할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 테슬라가 다음에 어떤 차량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게 언제쯤 공개될지. 여러분은 어떤 테슬라 신차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3. 테슬라 새로운 모델 Y의 최신 안전 기능 추가 공개. 다음은 테슬라의 최신 안전 기능에 관한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모델 Y의 표준으로 제공되는 최신 안전 기능을 상세히 공개했는데요. 이 기능은 수년간 개발되어 왔으며 생명을 구하고 다른 안전 기능들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기능 정말 대단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첨단 기술이거든요.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 관심 가질 만한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몇 년 동안 일반 카메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차량 내 인체를 감지할 수 있는 캐빈 레이더를 개발해왔어요. 이 기능은 원래 에어컨 없이 차 안에 방치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여러 아이들이 이런 이유로 목숨을 잃고 있거든요. 테슬라 ATI는 몇 년 전 연방통신위원회 FCC 문서를 통해 테슬라가 카메라 대신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웨이브 센서의 승인을 얻고자 한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했었죠. 그리고 드디어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 Y에 이 캐빈 레이더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미국에서는 몇 달 전부터 새 모델 Y가 판매되고 있죠. 테슬라는 온라인으로 새 모델 Y 사용자 매뉴얼을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의 최신 버전에 적용된 다양한 발전 사항들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모델 Y의 새로운 캐빈 레이더는 룸미러 위 천장 기어 시프터 버튼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지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테슬라가 설명한 이 레이더의 기능을 보면 캐빈 레이더는 차량 내부의 사람을 감지하고 이 측정 값을 사용해 탑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캐빈 레이더는 운전자 감지 좌석 점유 탑승자 분류 시스템 OCS 자동 주차 브레이크 작동과 같은 특정 차량 및 안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자동 주차 브레이크 작동 기능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차량에서 내릴 때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과거에는 운전자와 탑승자 보호 기능만 알려졌지만 이제는 주차 브레이크 기능까지 활용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어요. 이런 안전 기능들이 계속 발전한다는 건 정말 기대되는 소식이죠. 여러분은 이런 첨단 안전 기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미 새 모델 Y를 구매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기능에 대한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테슬라 소식을 가장 빠르고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소식을 두 가지나 더 준비했네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소식도 빠질 수 없죠.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의 충격적 사실 일론 머스크가 밝혀 여러분, 이번 주는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의 데모가 연이어 공개된 흥미로운 한 주였는데요. 이미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지만 CEO 일론 머스크가 남긴 한마디가 옵티머스를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옵티머스가 춤추는 영상 보셨어요?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한 말 들으면 더 놀라실 거예요. 현재의 옵티머스는 이미 업계에서 가장 앞선 휴머노이드 로봇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지만 테슬라가 정말로 만들고자 하는 최종 형태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해요. 이번 주 옵티머스의 데모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상적인 춤 동작을 선보이면서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의 케이블에 묶인 상태로 춤추는 옵티머스 영상을 게시했고 이어서 공개된 영상에서는 더 나아가 지지대 없이 실제 발레 동작을 선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테슬라봇 부사장인 밀란 코바츠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은 시뮬레이션에서 완전히 학습되었고 추가 훈련 없이 실제 환경으로 제로샷 전이 되었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는 나중에 2024년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춤추는 옵티머스 로봇 무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농담하기도 했죠. 그런데 X에 올린 후속 댓글에서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오늘날 이미 인상적이지만 계획된 최종 형태와는 아직 매우 거리가 멀다고 밝혔어요. 이는 꽤 놀라운 발언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프리몬트 공장에서 초기 생산 중이기 때문이죠. 현재 상태에서도 옵티머스는 이미 생산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옵티머스 로봇들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충전하면서 테슬라 공장 내에서 하루 24시간 돌아다니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옵티머스의 최종 형태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디자인도 이미 꽤 세련됐지만 아마도 테슬라는 2021년에 선보였던 정적 디스플레이 모델과 같은 모습이 될 때까지 옵티머스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옵티머스 모델은 매우 인간적인 비율과 관절을 갖추고 있어서 분명한 기계 부품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안드로이드처럼 보였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옵티머스를 상상하고 계신가요? 아마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일 것 같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스페이스X FCC의 스타링크를 GPS 대안으로 제안.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의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를 실용적인 GPS 대안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혁신적인 소식이에요. GPS가 없어도 스타링크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GPS 전파 방해가 심한 지역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보낸 서한에서 스페이스X는 차세대 위치 확인 내비게이션 및 타이밍 PNT 솔루션을 위해 스타링크 위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GPS는 국방부라는 단일 제공업체를 통해 운영되어 왔어요. FCC는 GPS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PNT 솔루션을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FCC에 보낸 서한에서 스타링크가 광대역 서비스와 함께 PN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했어요. 스페이스X는 위원회가 정부 전체의 PNT 시스템 회복력 노력에 기여할 구체적인 조치를 식별함에 따라 한 가지 기회가 특히 적절한 저비용 대안으로 눈에 띕니다. 고속 저지연, 광대역과 함께 PNT를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저지구 궤도의 리오 위성 군집의 신속한 배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스페이스X는 또한 7월에 T-모바일과 함께 출시될 예정인 셀룰러 스타링크 서비스에 PNT를 통합하기 위한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강조했어요. 이 민간 우주 제공업체는 스타링크 위성이 이미 GPS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허가된 주파수 전반에 걸쳐 회복력 있는 PNT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스페이스X는 서한에서 언급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직접 장치 연결 상용 서비스 제공에 PNT 솔루션을 통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스페이스X는 미국 내와 전 세계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PNT 서비스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위원회의 목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스페이스X는 미국인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PNT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스페이스X는 덧붙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또한 서한에서 GPS 대안에 대한 기술 중립적 접근
방식을 옹호하면서 이코스타의 모바일 위성 서비스용 미사용 EGHG 스펙트럼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애플의 위성 제공업체인 글로벌스타도 자사의 서비스를 GPS 보안책으로 제한하며 GPS의 대안이나 보안 역할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글로벌스타의 위성이 L밴드 외부에서 전송하므로 PNT 사용자에게 GPS 방해 및 스푸핑에 대한 추가 면역을 제공합니다. 또한 글로벌스타의 2.4GHz 위성 전송은 GPS 신호보다 강력하여 회복력 성능 및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라고 글로벌스타는 언급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의 대안을 찾는 시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특히 GPS 신호가 취약한 지역이나 GPS 재밍이 발생하는 곳에서 스타링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혁신적일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신 소식이 유익했길 바라요. 더 많은 테크 뉴스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